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의 종합 문제인 21번에서 50번 문제를 살펴봤죠? 오늘은 종합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신토픽의 기출문제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주 유용한 문제들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연습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 강연을 듣고 중심 내용과 의견의 근거로 알맞은 것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연입니다. 오늘은 직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소방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대원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대원들이 탈출하자마자 그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죠. 나중에 그 지휘관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 순간 왠지 위험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순간에 초능력이라도 생긴 걸까요? 초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직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직관은 초능력이나 동물적인 육감과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오랜 세월 쌓아온 관찰과 경험에서 나올 때가 많죠. 반복된 경험에서 일정한 규칙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직관입니다.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타고났다기보다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방대 지휘관처럼 말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두 개의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직관은 초능력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 직관은 주관이란 뜻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을 우리 직관, 즉 주관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직관은 초능력, 그죠? 차오능리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심 내용일까요? 자, 2번. 직관은 반복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자, 직관은 여러 번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3번. 직관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자, 직관을 통해서 위기情况,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4번, 직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많다. 자, 직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많다. 자, 과연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고요. 자, 2번, 여자가 제시한 의견의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실제 사례, 네, 实际上的例句, 그쵸? 2번, 自己的经验, 네, 자기의 경험. 3번, 一般的常识, 그쵸? 일반적인 상식. 4번, 专家的建议, 그쵸? 전문가의 견해. 자, 이것 4개 중에서 네, 여자가 강연을 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어떤 것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 내용을 골라야 하는데요. 자, 중심 내용은 전환이나 또는结果,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들이 있다면 네, 찾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까우지 토픽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게 답을 알아보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네, 내용으로도 충분히 중심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는 네, 중심 내용을 한 번에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자나 제구어츠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잘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늘은 직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자의 강연의 주제가 직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소방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자, 소방대는 샤오팡뚜이란 뜻이죠. 샤오팡뚜이, 그죠? 한 소방대의 지휘관은요,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을 나타내죠. 여느 때처럼 이란 뜻은 보통 때처럼 일반적인 상황처럼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는데, 불을 끄고 있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위관, 그쵸? 예감이 들어서 대원들을 모두 다 대피시켰습니다. 네, 그 장소에서 피하게 했습니다. 대원들이 대원들이 그 상황에서 나가자마자 그 건물이 갑자기 다시 그쵸?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지휘관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 순간 왠지 위험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순간에 초능력이라도 생긴 걸까요? 자, 초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직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초능력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그쵸? 자, 직관은 초능력이나 동물적인 육감과는 다릅니다. 자, 超能力和 그쵸? 动物性的第六感不一样이라고 했죠. 그보다는 오랜 세월을 관찰이나 경험에서 나올 때가 많죠. 즉, 직감은요, 초능력이나 동물적인 육감이 아니라 대부분은 관찰이나 또는 오래된 경험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반복된 경험에서 일정한 규칙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 내리는 게 직관입니다. 자, 여러 번 반복된 경험에서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직관이라는 겁니다. 자,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타고났다기보다는 타고나다라는 뜻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방대 지휘관처럼 말이죠. 자, 중심 내용은 뭐죠? 네, 직감은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게 우리 이 문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직관을 첫 번째 문장에서 화제로 제시하고 있었죠. 자, 직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소방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뒤에 반복된 경험에서 일정한 규칙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직관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즉 직관은 반복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여러 번의 경험으로 직관이 생긴다라는 것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래 1번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요? 네, 2번 직관은 반복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에 여자가 제시한 의견의 근거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한 소방대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소방대 지휘관이 있었던 실제 어떤 일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예가 실제 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요. 1번 실제 사례가 이 여자가 제시한 근거가 되겠죠. 자, 여러분 답은 다 맞으셨나요? 자, 우리 위에서 나왔던 단어 몇 개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직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직관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바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즉, 直觉라는 거나 또는 주관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단어 직관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대피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그 소방관이 그 대원들을 모두 대피시켰다라고 해서 대피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대피는 위험이나 피해를 내가 당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어디 다른 곳으로 피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타고나다. 자, 이거 토픽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타고나다라는 뜻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다. 즉, 저 아이는 음악성을 타고나다. 저 아이는 춤에 대해서 타고나다. 이렇게 해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 이것들 모두 토픽에서 나올 가능성 높은 동사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습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크기의 공간에 한쪽은 가습기를 튼 채 난방을 하고 다른 한쪽은 가습기 없이 난방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똑같이 15도였는데요. 30분이 지난 후에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가습기를 튼 쪽은 23도, 그렇지 않은 쪽은 20도로 온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튼 쪽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 것은 공기 중의 수분 입자가 열을 오랫동안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방을 할 때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두면 더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이죠. 자, 1번.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다. 자, 공기 중에 水分, 그죠? 수분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다. 자, 2번. 난방을 할 때는 가습기, 네, 가습기는 치아시치라는 뜻이죠. 가습기를 꼭 틀어야 한다. 꼭 켜야 한다. 자, 3번. 습도 조절만 잘해도 난방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그쵸? 습도는, 네,湿度라는 뜻입니다. 자, 습도 조절만 잘해도 난방은 꽁暖이란 뜻이죠. 자, 난방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자, 4번. 공기 중에 수분 입자는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다. 공기 안에 있는 수분의 입자는 열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자, 이 4개 중에 중심 내용을 선택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자가 제시한 의견의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우연한 발견. 자, 오란더 파시엔 이란 뜻이고요. 자, 2번 전문가의 의견.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나온다면 아마 전문가의 의견이 될 거고요. 3번 실제 실험 결과. 네,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한 결과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4번 어떤 경험을 통한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뜻은 네, 어떤 것을 얻게 된 이치 등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어떤 근거. 자, 이 4개의 근거 중에 어떤 근거가 답일지 자,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중심 내용을 고르는 것들은 우리가 읽기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등등이 나오거나 또는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등등의 연결어가 나오거나 또는 뭐뭐 해야 한다 등등이 나오면요. 네, 그 부분은 중심 내용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이 문장에서는 네, 습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마지막에 그래서 난방을 할 때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두면
더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자, 난방을 할 때 가습기, 짜시치나 또는 빨래, 그쵸? 우리가 옷 같은 것을, 세탁을 한 옷을 널어두면 더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합니다. 왜요? 습도가 조절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들으셨다면, 여기에서 중심 내용은 효과적인 난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효과적인 난방 방법은 습도를 잘, 신경을 써야 된다. 습도를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잘 들은 학생이라면 3번 답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자, 내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자, 날씨가 추워지면 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열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쵸, 단열, 라는 뜻입니다. 즉, 열을 단절합니다. 열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자, 습도에도, 수도라는 뜻이죠. 습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근거는 자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시다시피 나왔습니다. 그쵸? 보시다시피라는 뜻은 어떤 결과물을 제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제시하면서 그 자료를 근거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같은 크기의 공간에 한쪽은 그쵸, 가습기를 튼치 난방을 하고 다른 한쪽은 가습기 없이 난방을 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곳 모두 똑같이 15도였는데요. 자, 가습기를 튼 쪽과 가습기를 틀지 않은 쪽 모두 다 15도였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후에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가습기를 튼 쪽은 23도고요. 가습기를 틀지 않은 쪽은 20도로 온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가습기를 튼 쪽은 23도까지 온도가 상승했고요. 가습기를 틀지 않은 곳은 온도가 20도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가습기를 튼 쪽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 것은 공기 중에 수분 입자가 열을 오랫동안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두다는 꽌이란 뜻이죠. 즉 열을 오랫동안 가두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방을 할 때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두면 더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실험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답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죠? 1번의 답은요? 3번입니다. 그쵸? 중심 내용은 첫 번째 습도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난방을 할 때 이렇게 습도에 신경을 쓰면 더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었죠. 3번이 답이고요. 1번에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다. 이런 말은 없었죠. 자, 2번. 난방을 할 때 가습기를 꼭 틀어야 된다. 여러분, 꼭 반드시 분명히 이런 부사들이 나오면요. 그것들은 답이 될 확률이 비교적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들은 위에서 이런 정식적인 문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은 틀렸고요. 자, 4번. 공기 중에 수분 입자는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있었습니다. 그쵸? 우리 그래서 앞에 보면 가습기를 튼 쪽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은 공기 중에 수분 입자가 열을 오랫동안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뭐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는 부분은 중심 내용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내용으로는 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중심 내용으로 되기에는 이 문장은 적합하지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에 그래서 라고 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습도 조절만 잘해도 난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가 답이고요. 자, 2번에 여자가 제시한 의견의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러분 고르셨나요? 네, 답은요. 3번 실제 실험 결과이죠. 네, 위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라고 하면서 어떤 결과의 자료를 나타냈었고요. 또 한쪽은 어떤 것을 했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실험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 실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맞으셨나요? 자, 우리 위에 문장에서 나왔던 단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단열이라는 단어 나오죠? 네, 단열 또는 단열재 이런 것들은 토픽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자, 단열은 서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열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단열이라고 합니다. 즉, 라는 뜻이고요. 자, 가두다라는 동사 나왔었죠? 네, 열을 가두다라고 했는데요. 자, 가두다는 어떤 것을 강제로 넣어서, 네, 어떤 것을 강제로 넣어서 나가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두다라는 뜻은요, 네, 바르치 꽌짤리면이라는 뜻이 되겠죠. 가두다라는 동사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강연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고 난 후 아침에 잠을 청할 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피곤하고 몸도 찌뿌둥한데 계속 뒤척이기만 하잖아요. 이건 바로 우리 몸의 생물학적 체계 때문입니다. 두뇌에 생물학적 체계가 있어서 일정한 시간 주기에 따라 신체 기능과 활동을 조절하거든요. 한 연구자에 따르면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새벽 5시쯤이면 몸이 낮 동안의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두뇌를 깨어나게 하고 몸을 긴장하게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을 고르는 문제이죠. 자, 1번 밤을 새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자, 밤을 새우다는 아오예라는 뜻이죠. 네, 밤을 새우면 스트레스의 호르몬, 지수라는 뜻인데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나온다. 그죠? 밤을 새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자, 2번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생물학적 주기를 가지고 있다. 네, 사람마다 모두 다 각각 다른 생물학적 조치, 그죠?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3번 생물학적 체계는 우리 몸의 피로 상태를 점검해준다. 자, 우리 몸의 피로 상태를 검사해준다. 4번 생물학적 체계가 있어 정해진 시간에 우리 몸이 깨어난다. 그쵸? 생물학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게 우리 몸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네 개의 복이었고요. 자, 이번 문제는 여자가 제시한 의견의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이고요. 1번 전문가의 견해. 자, 만약에 전문가의 견해가 답이라면 뭐뭐뭐뭐에 따르면 누구누구 말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자, 2번 주변인, 네, 쪼비엔다란더 조언, 그쵸? 3번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요, 네, 원쨘调查라는 뜻이죠. 4번 직접 연구한 내용. 자, 이 4개 중에 어떤 것이 근거로 제시됐을지 자,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요, 한 연구자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네, 어떤 연구자, 즉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네,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번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밤새고 난 후 아침에 잠을 청할 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네. 밤을 새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을 청하다는 잠을 자려고 할 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 모두 다 있으시죠? 피곤하고 몸도 찌뿌듯한데, 자, 몸이 찌뿌듯하다라는 뜻은 몸이 개운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이렇게 가볍지 못한데, 몸이 좀 무거운데 계속 뒤척이기만 하잖아요. 뒤척이다는 在床上翻来翻去라는 뜻이죠. 자, 이건 바로라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 조금 중요하죠. 이건 바로 우리 몸의 생물학적 체계 때문입니다. 즉, 밤을 새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의 생물학적 체계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로 뒤에 문장 보겠습니다. 자, 두뇌에 생물학적 체계가 있어서 일정한 시간 주기에 따라서 신체 기능과 활동을 조절합니다 라고 했죠. 자, 두뇌, 우리 뇌에 생물학적 체계가 있기 때문에 一定的时间的周期, 그죠? 按一定时间的周期라고 했죠. 일정한 시간 주기에 따라서 신체의 기능과 활동을 그것이 조절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연구자에 따르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새벽 5시쯤이면 몸이 나이티엔, 그쵸, 낮 동안의 활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스트레스 호르몬 종류 중에 하나인 코르티솔을 나오게 해서, 분비해서 두뇌를 깨어나게 하고 몸을 긴장하게 합니다. 즉, 중심 내용은요, 여러분, 앞에 부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밤을 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생물학적 체계 때문입니다. 이런 생물학적 체계는 일정한 시간 주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 기능과 활동을 조절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요. 1번, 밤을 새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자, 이런 말은 없었죠. 자, 2번,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생물학적 주기를 가지고 있다. 자, 위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이렇다라고 했죠. 이것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심 내용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 3번. 생물학적 체계는 우리 몸의 피로 상태를 점검해준다. 우리 몸의 피로 상태를 점검해준다고 했나요? 아니죠. 생물학적 체계는 우리의 몸 상태를 조절한다고 했죠. 그쵸? 자, 4번. 생물학적 체계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 몸이 깬다. 맞습니까?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새벽 5시쯤에는 다 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체계가 있어서 우리의 신체 기능과 활동을 조절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즉, 중심 내용으로는 4번이 알맞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 여자가 제시한 근거는요. 아까 우리 한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한 연구자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연구자는 전문가가 되겠죠. 즉, 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의견의 근거는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의 문장에서 잠을 청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잠을 청하다는 코팅츠로 쓰고요. 잠을 자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몸이 찌뿌듯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몸이 찌뿌듯하다라는 뜻은 몸이 가볍지 못하고 무겁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호르몬을 분비하다 이런 말 나왔죠? 분비하다 우리 토픽에서 특히 정식적인 글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자, 분비하다는 어떤 물체를 몸 밖으로 배출하다, 발추, 펀비라는 뜻으로 밖으로 나가게 하다, 밖으로 내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연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통 음악은 장단과 음색이 특징적이라고들 합니다. 저 역시 한국 전통 음악을 처음 듣고는 그 흥겨운 무릎 장단과 독특한 음색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그것에 매료돼서 한국까지 왔고요. 하지만 제가 한국 전통음악의 진정한 매력으로 꼽는 건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음을 표현하는 기법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판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을 위아래로 흔들어 댔다가 있는 힘껏 밀어 올리는가 하면 또 어느 순간 뚝 떨어뜨려 깊은 소리를 자아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를 길게 뽑아내서 우리 귀에 여백의 소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 음의 다채로운 변화 속에서 감정의 울림이 전해지고 저도 함께 전율하게 되더라고요. 자, 1번은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였고요. 자, 1번 한국 전통 음악은 음을 다채롭게 표현한다는 점에 매력적이다. 자, 한국의 전통 음악은 음을, 인디아어를 다채롭게, 즉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다 라는 게 1번 보기이고요. 2번 한국 전통 음악에 매료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가 2번이었고요. 자, 3번. 한국 전통 음악의 가장 큰 특색은 흥겨운 무릎 장단과 음색이다. 자, 한국 전통 음악의 가장 큰 특색은 즐거운, 흥겨우는 사람이 즐겁게 되는 무릎 장단과 음색, 음악의 색깔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4번. 한국 전통음악은 다른 음악과 달리 여백의 소리를 가진 음악이다. 자, 여백은 콩말이라는 뜻인데요. 즉, 다른 음악과 달리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소리를 가진 음악이다 라는 게 네 번째 보기였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여자가 제시한 의견에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었죠. 자, 1번 구체적인 사례. 사례는 리쥐라는 뜻이죠.具体的例句. 자, 2번 전문가의 의견. 자,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면 뭐뭐의 말에 따르면, 뭐뭐의 말에 의하면, 뭐뭐에 의하면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기존의 원래의 연구 성과. 4번 매티. 매체에 나온 정보. 자, 4개 중에 어떤 것이 답이 될지는 찾아봐야겠죠? 자, 이 대화에서는요, 하지만이라는 전환 어미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었나요? 하지만이라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을 들은 학생들이라면 아마 1번 답을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전통음악의 진정한 매력으로 꼽는 건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음을 표현하는 기법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강연 중에 말을 했었습니다. 즉, 한국 전통음악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음을 표현하는 기법이 아주 많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전통음악은 음을 다채롭게 표현한다는 것이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의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다 맞으셨나요? 이 부분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뒤에 바로 나오는 게 판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서 뭐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쥐를 말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서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국 전통 음악은 장단과 음색이 특징적이라고들 합니다. 자, 사람들이 한국 전통 음악은 장단과 음색이 특징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했죠. 저 역시 한국 전통 음악을 처음 듣고는 그 흥겨운 무릎 장단과 독특한 음색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네, 이 사람도 처음에 전통 음악을 들은 후에 그 장단과 음색 때문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에 매료되다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유혹돼서 한국까지 왔고요. 이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제가 한국 전통 음악의 진정한 매력으로 꼽는 건 따로 있는데요. 즉,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전통 음악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음색이나 장단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음을 표현하는 기법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음을 표현하는 기법이 풍부하다. 즉, 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많고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판소리 아시나요? 한국어의 칭창이라는 뜻인데요. 한 사람은 노래를 하고 한 사람은 북을 치면서 창을 하는 거죠. 자, 판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해서 판소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음을 위아래로 흔들어 대다가, 자, 음을 리랑 이런 식으로 흔들어 대다가 위와 아래로 흔들어 대다가 또 있는 힘껏 밀어 올리는가 하면 또 어느 순간 뚝 떨어뜨려서 깊은 소리를 자아내기도 하고 깊은 소리를 나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소리를 길게 내서 우리 귀에 여백의 소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건 모두 다 판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음의 다채로운 변화 속에서, 즉 그 음의 다채로운 많은 변화 속에서 감정이 전해지고 또 저도 함께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전율하게 되더라고요. 라는 뜻은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라고 해서 진짜 매력은 음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예로는 판소리가 있다라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 찾아볼까요? 1번. 한국 전통 음악은 음을 다채롭게 표현한다는 점에 매력이다. 맞죠? 위에서. 진짜 매력은 음을 표현하는 기법이 다양하고 또 판소리를 예로 들었을 때 그 음의 다채로운 변화 속에서 감동을 받게 된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었죠. 2번. 한국 전통 음악에 매료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쵸? 자신이 그 전통 음악에 매료되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라고 했죠. 자, 3번. 한국 전통 음악의 가장 큰 특색은 흥겨운 무릎 장단과 음색이다. 자, 한국 전통 음악의 가장 큰 특색. 제가 이런 부사들은 꼭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최고, 꼭,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요. 그냥 강조를 해서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사 있는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자, 가장이라는 말은 위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4번. 한국 전통 음악은 다른 음악과 달리 여백의 소리를 가진 음악이다. 여백의 소리라는 말이 나오긴 했었죠. 그쵸? 어떤 때는 소리를 길게 뽑아내서 우리 귀에 여백의 소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여백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것이 중심 내용으로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확실히 1번이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자, 2번에 여자가 제시한 근거로 알맞은 것, 판소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체적인 예고요.
전문가의 의견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의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연구 성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는 뭐뭐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매체에 나온 정보도 역시 답이 아니죠. 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에서 나왔던 단어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뭐로 꼽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뭐로 꼽다라는 뜻은요. 네, 뭐뭐로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위에서도 아까 진정한 매력으로 꼽는 건이라고 했죠. 그 의미는요. 네, 내가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이다 라고 해서 뭐뭐로 꼽다라는 뜻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것이 아주 대표적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위에서 아까 한국의 전통음악은 음이 다채롭다라고 했죠. 네, 다채롭다라는 뜻은 또차이라는 뜻으로 풍부하다, 또 종류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음의 다채로운 변화 속에서 감정의 울림이 전해지고 또 전율하게 된다라고 해서 전율하다라는 단어 있었죠? 네, 전율하다라는 뜻은 몸이 떨리다라는 뜻인데요. 네, 원래는 좀 무섭거나 두려워서 몸이 떨리다라는 뜻인데, 자, 우리 보통은 전율하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좋아서 흥분하다, 몸에 전기가 오다, 이런 뜻으로도 자주 쓰이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새로운 불빛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뇌 과학자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를 관찰한 결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에서 활기찬 모습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가 변화하는 이유로는 도파민 등 화학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네티즌들은 사랑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다니 신기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새로운 불빛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뇌 과학자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를 관찰한 결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에서 활기찬 모습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가 변화하는 이유로는 도파민 등 화학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네티즌들은 사랑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다니 신기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문제는요, 중심 내용과 근거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전환이나 결과 등의 연결어가 그 문장 안에 있다면 바로 그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꼭 들으시고요. 기록해 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근거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자,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의하면 이라는 것들은 전문가의 의견이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근거로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뭐뭐에서 밝혀지다, 또 한 실험 결과에서는 또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은 어떤 실험 결과나 또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 들리시면 답은 대부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죠? 집에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